예, 안녕하세요. 상속 이야기의 강사 이재용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소송이든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든 자주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는데 부부간에는 돈거래가 왕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상속인이 배우자한테 송금한 돈이 있을 수 있고 배우자가 피상속인한테 송금한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특별식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특별식이 아닌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전부 다 특별식인지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께서 사망을 하셨는데 여기 재혼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분께서는 재혼한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증여했죠. 자녀들은 이거를 전부 다 증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부는 여기에서 1억 2천만 원을 공제를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뺀 근거는 뭐냐? 이겁니다. 많은 사건에서 남편이 배우자에게 송금하는 금액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특별식이고 어떤 건 특별식 아니냐 구분해서 특별식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을 하거나 또는 상속재산 분할해서 공제를 해야 됩니다. 이 재판부는 기준이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매각 대금은 전부 다 증여를 받지만 이 현금, 피상속인께서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 중에서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건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생활비로 준 거다. 그리고 배우자가 남편의 병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위해서 소진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께서 배우자에게 돈이 가거나 자녀들한테 돈이 가면 이거를 전부 다 특별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70만 원까지 잡아주는 재판부가 있긴 있습니다. 왜? 재판부도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부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원고 입장에서는 전부 다 주장하는 겁니다. 7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건 이 재혼한 배우자가 주장할 겁니다. 여기서 그건 아니다. 이건 생활비고 나도 돈 준 게 있다. 그것을 그만큼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거지. 원고 입장에서는 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금액을 자릅니다. 그래서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보통 1,0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는 특별식이 아니다. 이거는 생활비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이 있었는데 요거를 분할을 해서 법정 지분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나눠 갖고 나서 이제 원래 유류분을 3명이 해야 되는데 1명만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전처의 소생들이, 자녀분들이 1명, 2명, 3명, 4명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고요. 그런데 특별시익자는 배우자와 장남입니다. 유류분은 둘째만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상속재산을
특정 지분대로 분할해서 나눠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고 그냥 소송을 했을 경우, 유류분 소송을 해서 거기서 순상속분을 계산한 경우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4,800만 원의 이익을 받고 장남이 3,800만 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한 사람은 3억입니다. 그냥 어느 경우는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협의 분할을 했든 하지 않았든 전체적인 재산 규모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 분할을 했을 때 배우자가 4,800만 원 이익을 보고 일남이 3,800만 원 이익을 받다면 이 돈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거는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은 이 삼남과 사남한테서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순상속분을 통해서 이 전체 재산의 3분의 1씩을 취득했을 겁니다. 상속재산에.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다 보니까 12분의 2만 취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 차액만큼을 손해를 본 겁니다. 유류분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남과 사남이 각각 이만큼의 손해를 본 거를 초과특별수익자자 유류분반을 의무자인 배우자와 일남이 이익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초과특별수익자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나눠 갖는 게 이익입니다. 근데 내가 유류분권자라면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난 3억입니다, 그냥. 근데 나는 유류분 생각은 없어. 근데 손해는 보고 싶잖아. 그러면 나 협의 분할 안 할 거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남이 유류분 소송을 통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3분의 1로. 그럼 나중에 그거 갖고 법원에 소장 딱 집어넣으면 판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내가 특별수익자면 협의 분할이 당연히 좋습니다. 나한테 이익입니다. 유류분권자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류분 소송을 안 하지만 손해보고 싶진 않아. 그러면 도장 안 찍어주면 됩니다. 요게 많은 분들은 요까지는 잘 모르십니다. 왜냐면 이거는 직접 해보고 또 궁금해서 요거를 그러면 해외 분할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계산을 호기심으로 이렇게 계산을 뽑아서 비교를 해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돈을 받았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특별수익이 아닌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한다. 두 번째, 만약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협의 분할을 하고 유류분 소송을 하는 게 좋으냐? 그냥 하는 게 좋으냐? 내가 초과특별수익자라면 하는 게 좋고 내가 유류분권자라면 상관없고 나는 소송하기 싫지만 손해보기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5년이 지나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했고 그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소송과 유류분 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보다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제분할과 유류분의 차이 그리고 상제분할로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